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리퀘가 있어서 만들어보는 그림이 빨리 느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버전 1은 제가 3년 전쯤에 올렸었어요. 근데 한 구독자분께서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 영상을 꺼내서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버전으로 새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만들어보는 영상이에요. 제가 어느덧 미술학원에서 일한 지도 한 13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림이 빨리 느는 학생들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전 1에서 했던 이야기나 좀 뻔한 이야기들은 빼고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세 가지 특징을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하나씩 바꿔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는 방법에 집중한다입니다. 수업을 할 때도 막히는 순간이 있지만 독학하는 분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채색이 내 맘처럼 안 된다든지, 분명 내가 어제 연습했던 근육인데 사진 자료에서는 도저히 그 근육을 찾기가 어렵다든지, 만화 컷의 가독성을 높이는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요. 저도 이제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된다 싶은 타이밍은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스쳐 지나가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는 과정이 잘 된다 싶은 시간에 한 100배, 1000배는 긴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 순간들을 거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딸려오는 또 다른 문제는 이거죠.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가진 각자의 약점들이 튀어나온다는 점이에요. 완성을 짓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거나 자료를 잘 찾아보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거나, 여러분도 들으면서 각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약점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엔 누구나 하나 이상 당연히 약점이 있고 그것들을 잘 보완해 가면서 배우고 있었는데, 심하게 막히는 타이밍에서는 그 각자 가진 약점이 훨씬 더 도드라지거든요. 이를테면 시야가 좁은 약점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내 경험을 100% 신뢰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유형들을 시야가 좁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지적을 듣거나 개선점을 들었을 때 그간의 경험상 분명히 이 학생도 알아요.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도 알겠고 틀린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패닉에 빠져서 귀에 잘 안 들려요. 이게 보면 느껴지는 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잘 안 된다는 상황에서 압박을 너무 크게 느끼니까 이게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황이 심각해지면 결국은 내가 하던 방식인 내 경험, 내 지식을 토대로 하던 것들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하던 것들을 반복을 하면 당연히 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바꾸려면 의식을 한번 팍 깨주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내 약점을 꺾어서 눌러버려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예를 든 자신의 경험을 너무 믿고 피드백이 잘 안 들리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딱 그 타이밍에 맞아,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틀렸어, 새로운 것을 듣고 익혀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고 일단 더 해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하다 보면 그림이 잘 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눈빛에서부터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을 다 수용할 거예요, 뭐든 다 알려주세요 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우울해하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치솟아오르는 감정을 확 누르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안 되는 상황을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너는 어쩜 이렇게 선생님 말을 그대로 잘 흡수를 하니? 쌤도 사실 학생 때 그거 잘 못해서 정말 너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쌤은 지금 제가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분이잖아요. 저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속상하긴 해도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번에는 한번 칸바나 밑색을 노란색으로 옅게 깔고 한번 가보자 라고 말을 하면 이제껏 그 학생 입장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어도 잠깐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 밀도 올리려고 약간 이렇게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래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 후에 그러면 제가 배색을 이렇게 짰으니까 레몬옐로우보다는 좀 따뜻한 요런 계열의 노란색이 좋겠죠? 라고 테스트지에 색감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제시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기 쉬워요. 왜요? 혹은 밑색에 파란색 쓰려고 했는데 노란색을요? 올릴까요? 노란색을 근데 왜 깔아요? 이렇게 되묻게 돼요. 그런데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은 되는 방식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발라드는구나. 그럼 어떻게 칠해야 이 그림에 더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처럼 내가 그림에 막혔을 때 새로운 방식을 접하면 내가 되는 방식에 집중을 하였는지, 그리고 방법을 찾았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기록을 잘한다입니다. 이전 버전 영상에서 제가 메모를 잘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라고 하지 않고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피드백을 들은 것들을 문장이나 단어 등으로 이렇게 파편으로 적어둔 게 메모라면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한 것을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로키 목적이 중요하다. 동세 표현, 해부학, 옷 드로잉. 이렇게 적은 것은 메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로키를 할 때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된다. 그러므로 자료를 찾을 때도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도록 하자. 목적의 동세 표현, 해부학, 옷 드로잉 등. 참고할 사이트는 마니쌤의 핀터레스트 크로키 난이도 상하에서 알고리즘 타서 체크하자. 이렇게 적으면 기록이 되는 거죠. 요즘 수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주 피드백이라는 건데요. 미술학원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서 4시간씩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 평가 그리고 숙제 검사를 해주는 모든 피드백을 다 합쳤을 때 학생 개별적으로 추려도 한 명 개인당 한 주에 최소 15분 넘게 피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피드백을 한 주 마지막에 반드시 기록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방식을 좀 보여드리자면 한 주간 그렸던 그림을 모두 쭉 찍어서 한꺼번에 올리고 그 아래 피드백 들었던 내용들에서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3개로 요약해서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한 주에 한 번씩 쭉 올리라고 하면 정말 학생들이 제각각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만 봐도 이 친구 많이 늘겠다. 이 친구는 좀 주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기록을 잘하는 친구들이 그림이 빨리 늘어요. 기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좀 보자면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다는 거. 두 번째는 기록을 다시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메모 단계에서야 많은 내용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끌어안고 다 쓰다가 요점은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결국은 기억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기억하기 힘드니까 또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주간 피드백을 들으면서 했던 메모 내용이 아래와 같다고 해볼게요. 사진 자료 많이 보고 다양한 연령층 그리기 연습하고 그리는 습관 루틴으로 만들고 채색할 때 밝은 톤, 밑색 이런 물감들의 비율들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근하기에 좋은 것들을 적어놨고 인내심이 떨어져서 그만하고 싶을 때 5분만 더 그리자. 그리고 크로키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리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 내내 들었던 피드백이 꽤 많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인상 깊다거나 혹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독학을 하신다면 SNS에 달린 댓글들의 공통 내용 혹은 친한 친구들의 피드백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슴에 이렇게 사무쳤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짜도 좋습니다. 제 경우는 이렇게 많은 메모들 중에서 딱 3개만 픽을 해서 기록으로 요약을 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적었던 메모를 토대로 기록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 그리고 싶을 때 딱 5분만 타임을 맞춰두고 그리자. 두 번째, 지금은 채색보다 드로잉에 집중을 해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자료 찾는 연습을 하고 이번 주의 목적은 동세 드로잉으로 그려보자.
세 번째, 지금 루틴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리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루틴을 반드시 지키자. 이렇게 메모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만들면 훨씬 실질적으로 그림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의 두 번째 특징 중에 기록을 다시 읽어보지 않는다는 게 있었죠. 원래 이런 실수라든지 자주 하던 것들은 단번에 고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수정을 하다 보면 천천히 나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친구들의 경우는 물론 배우는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소 하루, 길게는 한 3달 안에는 바뀌는데요. 기록을 다시 읽어보지 않고 나의 그 그림 경험을 되돌아보지 않는 경우에는 반년이 넘어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 시험 내용에서 남긴 기록에서 시험 볼 때는 타임라인을 최소 1시간 단위로 짜고, 두 번째, 참고 자료를 찾을 때는 너무 많은 자료를 찾기보다는 메인이 되는 자료, 서브가 되는 자료를 나눠서 폴더를 해놓자.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은 시험을 보기 하루 전에 이전 기록을 훑어보고 타임라인을 시험 전에 적어보고 참고 자료들을 분류화시켜서 정리를 해놓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기력이 느는 데는 속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작은 성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그림이 잘 안 느는 친구들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자기 비하를 합니다. 물론 스스로 자기 그림에 대한 비판은 저희 반 학생들도 그리고 저도 대체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에 대한 비판, 자기 비하는 굉장히 다른데요. 예를 들면 농담처럼 와 쌤 저 왜 이렇게 못 그려요? 손 진짜 이상하죠? 진짜 이번 그림 솔직히 평소작보다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쌤 저 진짜 그지 같아요. 저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된 그림, 그리고 나를 동일시하면서 계속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이거를 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 대부분은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모자란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를 먼저 비하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간 방어 기제처럼 작용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결정짓겠어요? 물론 저도 그림을 계속 배우고 또 가르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 내가 몇 년을 그렸는데 혹은 몇 년을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림에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은 그림일 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제가 자기 비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하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작은 성공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작은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한 주 전에만 해도 내가 짧게 선을 끊었었어요.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긴 선을 쓰게 됐어요. 혹은 밑색을 칠할 때 수채화를 늘 채색 범위보다 튀어나가게 채색을 했는데 이제 깔끔하게 채색을 잘하게 되었다든지, 크로키를 할 때 몇 분 크로키를 하던 간에 그리는 걸 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몇 분을 주더라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다. 이런 아주 작은, 누구에게나 가서 막 자랑할 만큼의 그런 큰 성공은 아닌 이런 작은 성공들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하찮고 또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은 이런 공식을 수많은 연습 과정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은 쌤 저 그래도 이제 매일 그린 습관 잡혔어요. 짱이죠. 막 이렇게 수업 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내향적인 친구들은 조용히 1대1 상담으로 얘기를 할 때 좀 좋아진 부분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쌤 저 그래도 수채화 칠하는 거 전보다 좀 깔끔해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수줍어 하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성공을 스노우볼처럼 키워서 잘 하려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반복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그림이 빨리 느는 친구들의 3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 보니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열심히 그리는 학생들이 배우는 자세를 보면서 되려 제가 이렇게 가슴 깊이 배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림이 늘도록 방식도 바꾸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공통점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그림이 느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제가 연차가 더 쌓이면서 새롭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림이 빨리 느는 학생들의 공통점 버전 3로 돌아올게요. 그럼 이 날뛰는 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